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가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장기 실업이 계속될 경우 자칫 구직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에서는 예비 후보들의 청년 지원 정책도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라이브 오늘은 마포와 노원, 중랑구의 자치구청장 판세 살펴보겠습니다. 4월 18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한 주택단지가 노후로 인한 균열과 기울어짐으로 주민들이 하루하루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대규모 택지지구가 조성되고 있는 부지 밑으로 고속도로 지하터널 건설 계획이 발표되자 입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 구청장이 불출마하는 마포구에 후보자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선을 앞둔 민주당 외에 대부분 대준표는 완성됐습니다. 무주공사 노원구도 한국당 후보는 확정된 반면 민주당은 3파전 경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신중한 모습입니다. 현 구청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마포구청장 선거에 각 당의 후보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공천을 확정한 가운데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후보도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컷오프 이후에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가 정해집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마포구청장 후보에 박강수 예비후보가 확정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1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 박강수 예비후보에 대한 공천안을 의결한 것입니다. 대한장애인 사격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박 예비후보에 대한 공천은 마포 갑과 을 두 당협위원장의 추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공천은 치열할 전망입니다. 서정래, 유창복, 김경한, 김창수, 오경환, 유동균 등 6명의 예비후보가 지난 12일 면접을 본 가운데 당은 적합도 조사와 서류 검토, 면접 점수 등을 합산해 컷오프 시킬 예정입니다. 6명의 예비후보 중 컷오프를 통해 3배수인 3명이 경선으로 갈 가능성이 큰 상태. 경선 예정자는 대략 18일쯤 나올 예정으로 이후 권리당원 50%와 일반 주민 50%의 여론조사를 통해 최종 후보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민주평화당에서는 단독으로 예비후보 등록한 홍성문 씨가 사실상 공천됐습니다. 민주평화당 서울시당은 최근 공천 기준을 만들고 범죄 이력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예비후보를 공천하겠다고 정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정의당에서도 윤석일 예비후보의 공천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경우 오는 22일까지 당원을 상대로 온라인 찬반 투표를 진행해 공천자를 확정하는데 윤석일 씨가 단독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마포구. 각 당의 최종 후보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노원구는 현재 구청장이 재보궐에 출마하면서 공석이 된 곳이죠. 민주당은 3파전으로 압축됐고 자유한국당은 단수 후보 공천이 확정되는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신중한 모양새입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뛸 더불어민주당 노원구청장 후보는 3파전 싸움이 됐습니다. 서영진, 오승록, 양건모 예비 후보입니다. 먼저 서영진 예비 후보는 서울시 의원을 역임했습니다. 공약으로는 첫째 아이도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오승록 예비 후보도 바닥 민심 다지기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으로 인구 감소를 꼽았습니다. 시민운동가 출신인 양건모 예비 후보는 여성 특유의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노원구청장 후보 경선은 국민 여론조사 50%, 권리당원 투표 50%로 치러집니다. 자유한국당 후보로는 임재혁 후보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노원구 의회 3선 의원을 지낸 임재혁 후보는 제7대 의회에선 상반기 부의장을 역임했습니다. 임 후보는 일자리 창출과 노후된 주택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 노원구청장 후보는 현재까지 윤곽이 드러나질 않았습니다.
이준석 바른미래당 노원구병 공동위원장은 2명 정도 물밑 접촉 단계이긴 하나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후보 등록까지는 한 달 이상 남은 만큼 신중을 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13일에는 민주평화당 소속 한덕희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한 후보는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안철수 후보 정치개혁특보를 지냈습니다. 들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박선아입니다.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의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련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양측은 17일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에서 지방선거를 위한 공익적인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공동으로 기획 제작하고 방송시설과 인력 등을 상호 지원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선거일인 6월 13일까지 선거 관련 토론회와 캠페인, 스팟 광고 등의 콘텐츠를 유권자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 김성긴 회장은 지역 채널과 중앙선관위의 협력을 통해 소통의 장과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랑구는 전통적으로 구청장직에서 보수정당 후보가 강세를 보여왔던 곳입니다. 자유한국당 출신인 나진구 현 구청장은 이번 선거에서 재선 도전에 나섰는데요. 탈환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내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취재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동 기자 어서 오시죠. 네. 자, 먼저 현 나진구 구청장은 재선에 도전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자유한국당 후보로 공천이 확정됐는데요. 예. 네, 이로써 나 구청장은 재선 도전에 나서게 됐습니다. 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열세라는 평가 속에서도 이 구청장직을 거머쥐었는데요. 예. 이번 선거에서도 이 현직 프리미엄을 안고 있지만 이 무너진 당 지지율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더불어민주당의 반격도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네. 민주당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 3파전으로 압축된 상황입니다. 예. 이 서울시 부시장 출신인 유경기 예비후보가 가장 먼저 예비후보 등록을 했는데요. 나진구 구청장 역시 서울시 부시장 출신입니다. 예. 이 만약 유경기 후보가 최종 후보로 낙점된다면 서울시 부시장 출신 간 맞대결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서울시 의원 재선 출신인 성백진 의원의 기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이 중랑 구의원만 4번, 서울시 의원 2번을 지내면서 이 지역 정치인으로 깊은 뿌리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지역에서 마을 변호사로 활동 중인 강상만 예비후보도 가세했습니다. 네. 이 변호사 출신인 만큼 주민 가까이에서 오랜 세월 활동한 점과 친숙한 이미지 등을 내세워 지역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예. 무게감 있는 후보군들이 지금 경선을 앞두고 있는데 네. 민주당의 후보 선정 앞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 세 후보 모두 치르는 경선과 전략 공천을 두고 당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번 주 중으로 후보자 선정 방식이 정해질 예정입니다. 만약 경선으로 가닥이 잡힌다면 이달 24일과 25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밖에 다른 정당의 상황은 어떤지 마지막으로 짚어주실까요? 네, 현재까지는 다른 당에선 예비 후보를 등록한 후보도 그리고 물망에 오르는 후보도 아직 없습니다. 예. 그런 만큼 중랑구청장 선거는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양당 경쟁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예. 이 중랑구는 유독 구청장직만큼은 보수정당 후보가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선 여당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이 수성과 탈환을 둔 선거전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예. 자, 이 전통적으로 이 보수가 강세를 보였던 이 중랑구에서 이 당의 깃발이 바뀔지 유지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갈라지고 기울고 떨어지고 이 노후된 주택에서 하루하루를 뜬 눈으로 지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한 주택단지 얘긴데요. 현재는 관리처분 계획이 검토되고 있지만 관할 자치단체의 처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별다른 대책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준공된 지 33년째인 서초구의 한 주택 단지입니다. 갈라진 외벽 사이로 안쪽 시멘트가 훤히 보입니다. 간신히 붙어있는 외벽은 언제 떨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항상 불안에 떨면서 살고 있죠. 방이 이렇게 꺼져가지고 약간 기울은 데도 있고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조금 너무 계속 이게 일주일씩 딜레이가 계속 되니까 답답하죠. 내부도 심각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역류해 수개월간 화장실에서 식재료를 씻고 설거지를 해온 가정도 있습니다.
현재는 임시 방편으로 싱크대 호스를 화장실에 연결해 주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 창고는 악취가 진동해 이용할 엄두가 안 납니다. 노후된 하수관 문제로 가정에서 배출된 오물 등이 지하층으로 새기 때문입니다. 못 고친다는 거예요. 여기는 고칠 수가 없대요. 이렇게 사셔야 된대요. 전혀 못하죠. 아예 못하죠. 서초구는 해당 주택의 재건축 정비 사업을 검토 중이란 입장입니다. 지금 관리청 검토 중에 있고요. 결과는 아마 다음 주간에 그 다음 주 정도 통보가 될 것 같아요. 늦어도 이번 달 말이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에 대한 검토 결과가 나올 예정이지만 여전히 거주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노후된 주택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입주민들은 오늘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는데 현장 상황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기자. 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이 기자 앞선 기사를 보니까 이 지진이 난 것처럼 주택 외벽이 심하게 갈라졌던데요. 현장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제 뒤로 주택 외벽에 균열된 모습이 보이실 텐데요. 예. 현재 외벽은 1층부터 3층까지 균열된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외벽 앞에 마련된 주차 공간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더불어서 이곳의 거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으로 겉모습만 봐도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데 왜 보수 보강이나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겁니까? 네, 정말 안전대책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인데 서초구에서는요, 지난달 말에 이곳 주택의 재건축 조합 측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예. 공문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험시설물의 안전 관리와 순찰을 강화하라는 내용의 요청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주된 내용은 자진 정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 만일 이런 사고가 만일 안전 관리가 소홀해져서 사고가 날 경우에 민형사상의 책임이 조합 측에 있다고 서초구에서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주민들은 주택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진 정비 자체가 쉽지는 않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이 건물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보수도 힘들다는 얘기군요. 이런 상황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네, 안전사고가 우려된 건 12년 전부터입니다. 당시 이 주택의 안전진단은 D등급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예. 재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이 사업이 지연되어 온 겁니다. 예. 현재 해당 주택의 조합에서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에 대한 신청을 지난해 말에 마친 상태고요. 구에서는 타당성 검증위원회를 열어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주민 불안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 얼마나 더 지내야 합니까? 네, 현재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게 되면 재건축은 바로 추진이 가능한데요. 예. 문제는 재건축이 추진이 확정되더라도 주민들의 이런 위험천만한 생활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주민들이 재건축을 하기 위해선 이주를 해야 되는데 이 이주 기간이라는 것이 최소 2달에서 3달은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주 비용을 마련하는 건데 이 또한 남은 숙제입니다. 예. 지금까지 외벽이 갈라져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서초구의 한 주택 단지 앞에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재용 기자였습니다. 자, 이 노후된 주택에서 이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서초구의 한 주택 단지 연결해봤습니다. 경기도 광명에서 서울을 잇는 고속도로가 곧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터널 구간 위로 대규모 택지지구가 조성되고 있어 입주 예정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구로구 항동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엄정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8년 노선 지정 이후 지지부진했던 과천 서울 간 고속도로 공사가 본격화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고시를 통해 실시계획 승인 사실을 알린 것. 그런데 고시 이후 노선이 통과하는 구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졌습니다. 전체 20km 중 구로구 구간은 1.6km 정도인데 지하터널로 지어집니다. 온수터널이 들어설 이곳 지상 구간에는 보시는 것처럼 대규모 아파트와 초등학교 건설이 한창입니다.
항동지구 입주 예정자들은 공사 중 발파 등으로 인한 진동과 소음 등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에 마무리된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당시는 항동지구 조성 전이라 아파트 등 지상구조물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온수터널이죠, 지하구간. 이 조건 자체가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새롭게 다시 해야 된다. 광명서울고속도로 자체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노선을 우회한다거나 아니면 지하 구간을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가면 어떻겠냐라고 의견을 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뭐냐면 사업 타당성, 사업 수익성이 떨어진다. 구로구 역시 광명서울고속도로 실시계획 철회 또는 재검토를 국토부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주민은 물론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 사업이라는 겁니다. 불합리한 노선 계획에 대한 그다음에 또 장기적인 재검토를 통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국토부는 2월 20일 날 이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하지만 국토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이미 실시계획이 확정된 만큼 전면적 재검토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공사 전 안전에 대한 검증을 통해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일 우려하시는 게 발파인데 발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 발파나 뭐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서 발파 공법이나 뭐 이런 것들 세세한 것들이 이제 그때 이제 결정이 돼요. 같이 이제 상의해서 진행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곧 입주를 앞둔 항동지구 주민들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고속도로 공사는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엄종규입니다. 성북구 기름동에 문화복합미디어센터가 들어섭니다. 도서관과 체육시설은 물론 공연장까지 조성돼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시설이 될 거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수년간 나대지로 방치됐던 곳입니다. 기름 뉴타운 초입에 자리 잡은 데다 부지까지 넓어 그동안 이곳을 개발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계속돼 왔던 상황. 2014년 사업이 추진됐고 4년 만에 문화복합 미디어센터 건립에 착공했습니다. 기름동 문화복합센터는 그 설계 단계에서부터 어린이 진화도시, 그다음에 장애인, 여성 등 인권 분야의 전문 회의를 거쳐서 설계에 반영한 게 특징이고요. 첫 삽을 뜬 문화복합 미디어센터는 문화시설 집합체라 불립니다.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연면적 9,000제곱미터에 달하는 건물입니다. 지하엔 성인풀과 영유아풀을 갖춘 수영장과 헬스장이 들어서고 그 위론 공공도서관과 서울시청자 미디어센터가 입주합니다. 또 4층에는 320석의 객석을 갖춘 공연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마을 미디어 센터하고 그다음에 벤처 기업들을 결합해서 여기를 청년들이나 이 창업하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시민 소통의 플랫폼이자 창업의 플랫폼으로 더 발전시키면 좋겠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기름동 지역의 문화시설이 부족했던 상황. 체육시설과 도서관, 그리고 공연장까지 모든 시설이 한 건물에 자리하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시설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름동 문화복합 미디어센터는 내년 11월 완공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혜지입니다. 강남구 일원동과 수서동 지역의 원주민들은 이 택지 개발 사업 때문에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 살게 됐습니다. 마을이 사라질 위기를 극복한 주민들이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며 마을 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마을 기원 대제를 올렸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사물 놀이패를 길잡이로 만장기와 주민들이 뒤따릅니다. 마을을 한 바퀴 돌며 마을 기원 대제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300년 된 느티나무 아래에서 열린 기원제는 올해로 44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도 예전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 정말 길이 간직하고 싶어요. 그 가정에 이런 기원제 축복이 내리셔서 앞으로 생활하시는 데 큰 보탬이 되고 기운의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초원관이 마을 수호신에게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첫 번째 술잔을 올리고 뒤이어 마을 어르신이 축문을 읽어내려갑니다. 주민단체 대표와 주민들이 함께한 기원 대제에는 대모산에 있는 사찰인 불국사도 참여했습니다. 올해는 강남구청으로부터 1,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풍성하게 치러졌습니다.
이런 마을 기원 대제로 인해서 이렇게 합쳐지는 것만 해도 고맙고 앞으로도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어느 세월에 59살이라는 나이를 먹게 되는데 우리 이런 마을 기원 대제를 통해서 제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한편으로는 고맙습니다. 600여 년 동안 밀양 박씨와 진주 강씨, 전주 이씨와 김해 김씨 등 400여 가구가 집성촌을 이루던 이런 마을. 1980년대 후반 택지 개발 사업으로 뿔뿔이 흩어졌다가 90년대 중반부터 다시 모여 살게 된 주민들이 기원 대제를 통해 뿌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부입니다. 강남구의회는 지난 12일부터 어제까지 6일 동안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의회는 임시회 마지막 날에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한 건을 수정 가결에 통과시켰습니다. 또 시의원 출마를 위해 오는 30일자로 사직하는 김명옥 의원이 의원 활동 8년의 소회를 밝히는 신상 발언이 진행됐습니다. 김 의원의 사퇴로 강남구의회 의원 수는 21명에서 20명으로 줍니다. 제7대 성북구 상공회 회장에 주식회사 대경모방 대표인 김수영 씨가 취임했습니다. 성북구 상공회 김수영 회장은 취임식에서 화환과 꽃 대신 쌀을 기부받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결과 10kg짜리 쌀 300포가 모였고 상공회는 쌀을 모두 성북구에 기탁했습니다. 성북구는 각 동에 15포대씩 나눠 지급하고 저소득 가정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눈여겨볼 정책 대결 중에 하나가 바로 미세먼지와 관련한 내용일 겁니다. 공원과 숲 조성은 기본이고 시내버스 지붕에 공기청정기를 달자는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이 정당과 인물보다는 후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실현 가능한 정책을 내놨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는 종일 좋지 않겠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